현재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는 인간만이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RPA가 활성화된다면 인간과 소프트웨어 로봇이 함께 일하는 관점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면 컨설팅 회사 입장으로 해서 바로 기술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대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바라보고 업무를 표준화하고 규정화하고 모듈화한 다음에 로봇을 적용합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로봇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업무 자체도 예전에는 사람이 하는 업무로 지금 프로세스 설계했다고 하면 로봇과 사람이 하는 업무로 지금 프로세스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유 컨설팅 세트는 너무나 좋은 시장인데. 예. 새로운 시장이 지금 모든 업무를 네. 모든 업무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네. 로봇과 같은 관점,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네. 모든 게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할 게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프로세스도 프로세스지만 조직 구조 세팅도 지금 그러니까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한 부서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사람이 몇 명인데 사람 몇 명에 그렇죠. 로봇 몇 명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사 지금 대기업 고객사는 특정 방에 들어가면 PC만 한 20대 켜져 있어요. 네. 다 로봇이에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부서가 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로봇 부서 뭐라는 거예요? 그 부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은 HR 로봇이에요. HR 업무 5가지를 대신하고 있고요. 네. 로봇은 구매 로봇이에요. 그래서 구매 업무의 단순한 업무를 다 한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뭐 IT 로봇, 그다음에 이제 그 회계 로봇.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단순한 업무들은 이 로봇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야, 네.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간에 앞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네. 엄한 데서 찾지 말고, 네. 그죠? 이 기업 자체가 모든 프로세스가 다 바뀌는 거니까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관점. 그 관점에서 생각하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렇죠. 지금 그런 서비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간과 소프트웨어 로봇이 함께 일한다면 제일 먼저 인간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소통, 공감, why, 본질 이라는 단어들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일은 지구 같은 일 같아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영업 기회를 보고 그런 게 인간적인 일인 거지 않습니까? 이건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뭔가 감성이 끼어드니까. 그렇죠. 감성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쌍방향이고 이런 업무는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RPA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이 대고객 서비스 쪽, 고객과의 소통하는 쪽, 이쪽 맞춤형 서비스 이런 건 사실 지금 기업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리소스 부족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다양한 앞으로. 저부터가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로봇을 도입했는데 네. 제가 어드민적인 업무를 이 친구가 대신 해주는 순간 저는 사무실에 안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PD님이랑 더 대화하고 고객과 좀 더 시간을 더 보낼 수 그렇죠. 있는 그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생각보다 제가 어드민 일이 많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매출 보고를 해야 되고 영업 기회를 또 입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영진이 저희 이제 대표이사님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그 앞단에 있는 고객과 접점에 있는 분들이 정보를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너무 좋죠. 진짜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내 업무에 모든 화이트 칼라가 다 해당되는 사무실 내 업무에 50% 몇십 프로가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반복적 업무를 대체해 준다면 로봇이 맞습니다.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든 아니,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소통한 일을 하든 고객이랑 뭐 얘기하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되면 앞으로 기업의 그런 이제 비즈니스 생태라든지 서비스의 어떤 그 퀄리티나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하고는. 맞습니다. 기업들의 인재 확보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싶은 인재들이 단순한 일상 업무를 대신해주는 개인 비서 RPA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중 어디를 선택할까요? 밀레니엄 세대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져.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라고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하면 항상 좀 뭔가 절감, 압박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공장 이런 느낌 강한데 실제로 요 기술적 적용해 보면 저희 이제 그 밀레니엄 세대 고객
마케팅 부서에 계셨던 고객은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사실은 그걸 도입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연봉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렇게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나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입사하고서 1년 만에 퇴직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마케팅 부서에서 정말 마케팅 일을 하고 싶은데 마케팅을 하기 위한 어드민 업무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걸 대신해 주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전연차에서부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업무 만족도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 뭐 내가 정말 그 업의 본질, 본질에 내가 빨리 접근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게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뭐 회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뭐 나도 가치 있고 보람된 것에 내 시간 쓰고 싶은 거거든요. 다들. 그렇죠. 왜 우리 학창 시절 때 자기가 상상하던 직장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페셔널 모습이잖아요. 그게 실제 들어오면 아니거든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걔네가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나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업무를 대신해줄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자기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RPA가요. 진짜 많이 확산되는 그런 조직. 그래서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업의 본질에만 많이 집중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똑같은 레벨의 회사인데 여기는 아직도 RPA 없이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인재가 회사를 선택할 때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인재를 뭔가 이렇게 수급하고 인재를 뭔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근무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정확하게 보셨고 지금 그래서 RPA라는 사실 기술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게 저는 HR 프로젝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리소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인력은 업무 재배치가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HR 영역입니다. 이 나머지 이 영역을 어떤 일을 더 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더 중요한 또 다른 업무를 시킬 것인가는 HR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 RPA 프로젝트 할 때에 꼭 관여해야 되는 부서가 HR 부서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실리콘밸리 얘기할 때 꼭 하는 게 뭐 구글 이런 데서 뭐 점심을 요리사가 해준다더라. 뭐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그렇죠. 감정적으로 와닿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야 어디에서 가면 거기는 그 잡무 같은 거라는 이런 거 다 안 해. 그냥 아주 창의적인 일만 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회사야 저희가. 하면 인재들이 그 회사 가려고 그러죠. 항상 인재 확보와 고객 서비스에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야말로 RPA의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RPA와 지능적인 RPA가 선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을 굉장히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봇에게 한번 그 일을 학습시키면 이 로봇은 구입하고 나서 폐기하기 전까지는 그 업무를 그대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면 그 업무를 누군가가 교육을 해야 되고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로봇을 계속 쓰는 한은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로봇은 그 업무를 기억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도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맞아요. 이중률 높거든요. 이중률 높잖아요. 이중률 높을 때 그 로봇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률과 상관없이 단순 반복적인 것은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 품질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커다란 대기업에 비해서 핸디캡이랄까 취약점이 고객 서비스거든요. 아무래도 대기업하면 그래 저기는 믿을 수 있어 고객 서비스가 항상 뭐 24hour 7days 뭐 지원 서비스도 있는데 중소기업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RPA가 아까 품질 쪽을 향상시켜가지고 고객 서비스 쪽도 개선시킨다면 굉장히 큰 또 경쟁이 돼요. 기업 인력의 소프트웨어 로봇이 포함된다면 아웃소싱 산업이 가장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의 개념이 달라질 테니까요. 지금 경쟁이 기존의 BPO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하던 그런 업체와 지금 RPA 기술이 지금 경쟁하는 구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업무를 우리 내부 디지털 인력이 품질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더 싸게 해준다고 하면 굳이 외부 사람 아웃소싱 업체를 써야 될까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그러면 기존의 BPO 또는 ITO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위해서 또 RPA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저희 고객사 디지털 레이버를 또 양성하는구나. 저희 고객사가 이제 예를 콜센터 고객사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그러한 새로운 기술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BPO 또는 ITO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RPA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웃소싱 전담 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네. 그런 인력들을 내가 잘 소싱해가지고 잘 내가 확보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사람 인력뿐만 아니라 네. 디지털 디지털 레이버까지 업종별로 맞습니다. 콜센터형 뭐형 맞습니다. 잘 갖추고 같이 있으면 맞습니다. 받을 수 있겠네요. 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RPA가 처음에 그냥 우리 회사에 사무 자동화, 그러니까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만 자동화 시키는 걸로만 해서 요구만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생산성 향상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네. 사회 아까 HR, 그렇죠. 아웃소싱, 이 사회 전반을 다 변화를 시키겠네요, 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진짜 상황입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는 RPA가 확산되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변할지 살펴보겠습니다.